저는 이제 처음에 피드백이라는 기능이 처음부터 이제 꾸고에 있었을 때 거의 대다수의 선생님들이 피드백 기능을 이용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제 처음부터 꾸준히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아직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수업을 보통 12월에 제가 대충 계산해 본 바로는 수강생이 한 1000명 정도 돼요. 피드백을 그 1000명한테 항상 다 보내고요. 그리고 개별 피드백도 따로 또 보냅니다. 처음에는 다 따로 보냈는데 이제는 감당할 부분이 아니라 꼭 읽으실 분한테 보내고 수업 중에 굉장히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꼭 기억했다가 무조건 보냅니다. 엄마들도 되게 좋아하고 그런 아이들은 이제 그 다음 수업이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아까 1번은 첫 번째 건 말씀드린 것 같고 두 번째 말씀드릴 거는 이제 한 번 읽은 학부모님들은 피드백을 매번 읽으세요. 그리고 이제 피드백 보내면 좋은 점이 뭐냐면 이제 아까 어떤 분이 이제 질문하셨는데 누구는 들었고 누구는 안 들었고 잘 모르시잖아요. 피드백을 보내면 그 아이 버튼을 누르면 그동안 피드백 보낸 게 다 나와서 이 아이가 수업을 몇 번 들었는지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그런 기능이 저한테는 필요가 없었어요, 아직까지. 그러면 잘 기억 안 나는 애들도 피드백 보고 솔직히 잘 몰라요. 딱 얼굴 보자마자 야 반가워 하면 얘가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이렇게 말해요. 저는 처음 보는 애 같은데 그래도 피드백으로 보면은 제가 여러 번 보낸 건 아니까.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답장 보내는 학부모님들이 되게 많으세요, 생각보다. 답장 보내시는 학부모님들은 되게 자주 답장하세요. 그런 학부모님들은 답장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계속 호감이 있다는 뜻이니까 수강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제일 많이 듣는 아이 기준으로 일주일에 4번씩 수업을 한 달에 16번 듣는 아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 학부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답장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저는 굉장히 좋은 기능 같은데 이제 선생님들께서 많이 하시는 말씀은 보내도 읽지 않는데 이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제가 이제 와이프랑 무슨 얘기를 했냐면 와이프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뭘 하고 그렇게 맨날 남하고 수업 남아서 계속 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애랑 놀아주지도 왜 맨날 남아서 저러고 하고 있어? 물어보면 제가 이제 그런 비유했거든요. 너 길거리 가다 보면 전단지 받아 안 받아? 전단지 받지. 100명한테 전단지 줘. 그 전단지 몇 명이 봐? 솔직히 한두 명밖에 안 보잖아요. 저는 그 마음으로 피드백을 보내요. 어차피 뭐 제 피드백을 보는 사람이 100명 중에 그래도 한 15명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그 15명을 위해서 보낸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인데 어떤 아이가 이제 되게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엄마한테 고민을 털어놨대요. 선생님 나 기억 못하면 어쩌지라고. 기억 못할 수도 있지 그런 생각이 그렇게 드는데 아이 입장에서는 되게 약간 상처가 됐나 봐요. 저는 저 아이를 기억할 수밖에 없었던 게 엄마가 그 어머님이 매번 답장을 하세요. 피드백에. 선생님 오늘 수업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그러니까 기억을 못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 머리 스타일도 다 기억하고 있어서 그 헤어스타일 바뀌었네까지 얘기를 해줬거든요. 또 이 아이는 되게 좋아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피드백이 모든 곳에서 다 이렇게 될 수는 없지만 아까 전단지처럼 그래도 일부를 자기 단골로 만드는 데는 되게 좋은 기능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수업 문제를 만들 때 이름을 막 바꿔요. 아이들 이름으로. 문제 한번 적어봤는데 규민이가 가지고 있는 붓을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저 밑에 두 번째 줄에 규민이 자리에 모르고 수호라고 적은 거예요. 수호 어머니한테 연락이 오셨어요. 수호 아니지 않냐고. 그래서 어머니 죄송하다고 수호 아니고 규민이였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매번 피드백을 보내니까 그 어머니도 저한테 조금 자연스럽게 더 하고 이게 제가 이제 매번 바꾸는데 아이들이 다른 팁인데 문제도 이렇게 아이들 이름으로 바꿔서 주니까 아이들이 문제 되게 좋아한대요. 저는 이런 것도 한번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발표 잘 안 하는 아이들 있고 발표 많이 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제 하나의 팁은 발표를 많이 하는 애들은 발표를 시키고 발표를 하지 않는 아이들은 수업 도중에 그 아이 이름으로 예시를 만들어요. 예를 들면 만약 여기서 규민이가 발표를 하나도 안 하는 아이면 수학 설명을 할 때 얘들아 잘 봐봐. 만약에 규민이가 이 집에서 살고 있다고 해보자 라고 시작을 해요. 이제 그 아이도 참여도가 있게 각 엄마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왜 우리 아이는 발표 안 시켰냐. 근데 제 수업은 그런 말은 들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 다 발표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항상 이름이 언급이 되니까 엄마들 입장에서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수업인데 처음에는 제 첫 번째 있는 고두점 수학으로만 했었는데 제 와이프가 또 옆에다가 한 번씩 말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것만 해 이런 말 되게 많이 해요. 제가 처음에 꾸부로 왔을 때 했던 수업이 수학 문해력하고 규칙 찾기하고 단위, 길이, 무게, 부피 그런 거를 이제 강의를 처음 시작했는데 제가 와이프한테 그랬어요. 나 무조건 초등학교한테 가르치면 어떨까? 나 진짜 잘 가르칠 수 있었는데 이런 거 하고 싶은데 1학년 1학기 그런 거 하기 싫어했더니 그런 수업을 누가 듣냐는 거예요. 뭐 그래도 들을 사람 있지 않을까 하고 조금 어려운 고두점 수학 저기 이제 초등학교 단어는 아니거든요.
그래도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듣더라고요. 마감도 되고.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비슷하지만 다르게 수업을 계속 열고 있는데, 여기 써있는 수업 중에 파트 3까지는 다 마감이 되고 있는 수업이에요. 근데 얼핏 보면 아이들이 많이 안 들을 것 같지만, 그래서 저는 조금 잘 되는 수업은 연이어서 만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대박나는 수업이 이제 가끔 있는데, 이제 너무 어려운 수업만 하니까 아이들 조금 접근하기 좋게 위인전처럼 수학자들 이야기라는 수업을 한번 만들었어요. 대신 수학자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수학 이야기도 계속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수학자들의 수학 이야기를 초등학생한테 한다는 게 되게 어려워요. 예를 들면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나 특수상대성 이론은 재밌게 풀어서 얘기할 수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뉴턴의 미분이라든지 아르키메데스의 원 같은 거는 말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최대한 그걸 또 고민하고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수업은 쉽지만 수업 준비는 굉장히 많이 드는 수업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수업도 생각보다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는 비인기 시간대에 한 4명, 5명을 수업해도 좋겠다 싶었는데, 생각보다 계속 마감도 잘 되는 수업이 돼버려가지고 지금은 제 수업 중에서 일주일에 가장 많이 깔려있는 수업이 됐어요. 제가 이제 부모 특강 하실 때부터 되게 멋있는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어떻게 부모 특강을 했냐면 조금 특이하게 했는데, 어머니들한테 일단 학생이 돼보세요 그러고 아예 강의를 해버렸어요.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강의를 몇 개를 모아서 했죠. 어머니들이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내가 학생 때 이렇게 배웠으면 재밌을 텐데.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느낀 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배우는지 이제 어머니들이 모르시잖아요. 근데 여기 초등학교 학부모님 계신 분도 있을 텐데 학원 시스템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예 학원을 안 보내요, 참고로. 이유가 뭐냐면, 초등학원 같은 경우는 문제집을 펴보세요. 아이 동그라미 막 돼 있고 세모돼 있잖아요. 그게 모든 아이들이 왜 그렇게 동그라미 세모가 돼 있냐면, 모든 아이들이 다 잘할 수는 없는데 못하는 아이들은 선생님들이 옆에 앉히고 풀어 동그라미 세모 계속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생각에서는 책이 다 풀려 있으니까 공부를 엄청 많이 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니거든요. 아이들 이해도 못하고.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아이들 암기 안 하고 이해하는 법을 분수, 나눗셈, 곱셈, 가장 기본적인 것들하고 양수, 음수 이런 걸로 이제 가르쳤죠. 부모님들이 진짜 가르친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이 생각보다, 저는 생각보다 너무 반응이 좋으셔서 너무 길어져서 죄송해요 하는데, 저희는 너무 재밌어요 막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그리고 자료도 이제 부모님들이 원하셔서 이 강의 자료를 그대로 드린 게 아니라 거의 또 일일이 다 적었어요. 이렇게 공부하는 거, 아이들 가르치는 것까지. 그랬더니 이제 또 그거 수업 안 들어오신 분들도 그 자료만 받고도 또 후기를 남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후기가 수업 하나로 26개가 올라왔는데, 그 당시에 들었던 인원이 제가 보니까 50몇 명인데 절반이 올리신 거예요. 보통 실제로 수업하면 아이들 몇 명당 후기 하나가 안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때는 엄청 많이 올라가서 부모님이 정말 이런 수업을 원하구나, 그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수업도 있으니까 하시고 싶은 수업 더 많이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업 중에서 두 번째 거 이제 잘 안 되는 수업 같은 경우는 닫아버렸어요. 몇 개를 닫아버렸고 아예 열지도 않고 있고, 대신에 어떤 수업이 닫혔을 때는 굉장히 수업을 많이 만듭니다. 혹시 수업 몇 개씩 하시는지 기억하세요? 저는 아까 보면서 세어봤는데 제 수업이 60개더라고요. 원데이랑 구독 포함해서 60개인데 구독 하나에는 12개씩 있으니까 그걸 다 수업으로 바꾼다면 다 회차랑 한 100개는 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는 수업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저는 수업을 하루에 3개씩 항상 깔고 주말에는 6개 정도 깔거든요, 항상. 그래도 깔지 못하는 수업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깔지 못하는 수업이 있으면 좋은 점이 뭐냐면 부모님들이 찜을 해놓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오랜만에 수업이 깔리면 또 와서 수업 들으시고, 그래서 수업이 많으면 그런 점에서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주말 5시에는 수업을 거의 열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겨울 되니까 5시에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11시에 없고 요즘은 또 5시에 되게 많아요. 그래서 4시도 깔아보고 저는 2시도 깔아보고 가끔 막 돌아가면서 깔아보는데 한 번씩 시간 한번 바꿔보세요. 왜냐면 시간 바꿀 때마다 아이들이 많이 들어올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처음에 후구로 온 계기가, 또 와이프가 인스타에서 광고 보고 제가 이제 제주도 사는데 서울에서 살다가 제주도에 4년 전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제주에서 너무 많이 쉬어서 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국제학교 앞에서 학원 하려고 알아보고 그냥 원래대로 서울로 와서 학원을 할까 고민 많이 하고 있는데 와이프가 해보라고 했어요. 첫 달 했는데 첫 달에 100만 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태어나서 100만 원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월급 100만 원 받으니까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엄청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와이프한테 학원 할까 말까 정말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직접 전화 주셔가지고 다이어트 수업 열어보시는 거 어때요? 저한테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열었어요. 정말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나 원다이아기 했지. 나이차게 해가지고 돈도 안 내고 미치겠네. 막 정말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 혼자서. 뭐 해야 돼 말아야 돼 막 되게 많이 했는데 와이프가 옆에서 한 달만 더 해봐 라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매출이 확 잘 나왔어요. 다행인데 4월 되니까 또 매출이 안 나오더라고요. 또 고민 한번 했어요.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또. 그랬더니 그때 이제 끝이 왔는데 저 들으라고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위기가 누구나 찾아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절대 정말 저 말씀하셨어요. 쿠팡도 위기가 있었고 외국 기업 모두 말씀하셨는데 기업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그랬다가 여름방학 후로는 계속 매출이 잘 나오고 저는 이제 10월 달에는 또 매출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단풍 구경을 가니까 아이들이 10월 달에가 가장 많이 나왔어요. 매출이 오히려. 그러니까 제 생각은 저 때도 봄 나들이 때문에 제가 안 된 게 아니라 제가 수업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2022년 12월 아직 많이 남았지만 지금이 제일 아마 매출은 제일 잘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학원 하던 시절에는 이제 강사로서는 항상 탑반 위주로 많이 가르쳤어요. 고등 입시 위주로 했었고 근데 이제 문제가 보통 저처럼 고등 강사 하던 사람들은 초등학생을 가르치지 않아요. 여기 학원 선생님이 있으시겠지만 고등 선생님들의 급여가 초등 선생님들의 최소한 3배는 되고 안 돼도 2배 반은 되거든요. 그래서 별로 이제 가르칠 생각은 안 하는데 중으로 고등학생을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국제학교 아이들 준비하면서 이제 조금 영재 아이들 가르친 경험이 있어서 이제 들어오게 된 건데 학원 운영할 때는 저런 거 정말 혼자 다 했거든요. 저기서 이제 가장 저는 스트레스 받았던 게 상담하고 저 시험 대비예요. 그래도 이제 아이들 시험 잘 보기 위해서 하는데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시험 대비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 그만두고 제주도 내려가게 된 점이 있는데 후반에서는 너무 좋은 게 수업 있는데 저는 MD분들이랑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전 제목 정할 때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수학 강사다 보니까 이 제목 자체가 되게 직관적이에요. 뭐 예를 들면은 분수 소수 이해하자 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융합 수학 공부해봐요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저희 MD분이 이제 예쁘게 이제 포장하시죠. 그런 장점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CS 팀들도 저는 고객센터에다도 말을 엄청 많이 남겨요. 정말 친절하게 해서 굳이 뭐 저기다가 남기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아이들 들어오면 저는 진짜 저 제자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보강 해보셨어요? 보강 안 해보셨죠? 수업하시다가 저는 보강을 이번에 4번째 하는데 수업을 새로 열어요. 여는 법은 고객센터에 열어서 어떤 아이들 보강을 해야 되니까 이 시간에 다 모이게 해주세요 하면 수업 개설 페이지를 만들어주세요. 저는 그래서 제가 학원이라고 생각하고 학원에서도 부족하면 애들 따로 불러서 가르치는 것처럼 이렇게 보강도 따로 하니까 저런 것들도 부모님들이 엄청 고마워하시더라고요. 대신에 보강은 수업이 50분이면 뭐 20, 30분 내로 끝내기도 하고 보강은 한 명만 하는 게 아니라 몽창 다 불러서 합니다. 하는 이유가 어떤 거냐면 제가 어떤 수업을 하면서 다 4회차 안에 모든 수업을 끝냈는데 그 반은 이상하게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날림으로 끝내자니 쟤네들 잘 모르고 갈 텐데 분명히 나중에 탈이 날 텐데 하고 그냥 천천히 했어요. 4회차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당연히 부족하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한테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보강을 잡겠다. 날짜 2개를 주고 고르세요 하고 많이 온 쪽으로 잡죠. 어머님들도 엄청 좋아하세요 실제로.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게 선생님이 정말 아이한테 되게 관심이 많구나 그런 거 생각하셔서 그런 분들을 계속 수업으로 또 이어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후가 이제 원잡이 됐어요. 다른 학원님도 안 하고 사실 오전에 아이들 코딩도 가르쳤고 이제 자기주도학습이라는 타이틀로 아이들도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하면서 이것까지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이제 다 그만두고 여기 원작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잘 되면 금전적으로나 뭐나 시간적으로나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